1995년 5월 14일 일요일 서울 망원동의 작은 시장은 어린이날이 지나고 첫 주말을 맞아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당시 48. 그녀는 손녀 은지의 손을 꼭 잡고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할매, 저기, 풍선이다. 5살 은지는 빨간 풍선을 가리키며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흰색 원피스에 노란 리본을 단 아이는 작은 천사처럼 사랑스러웠습니다. 순자는 손녀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애썼지만 생선 가게 아저씨가 불렀습니다. 순자 씨, 오늘 고등어 싱싱한 거 들어왔어. 한번 보고 가. 단 30초. 생선을 보는 동안 은지의 손을 놓은 건 단 30초였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은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박순자의 인생이 멈춘 날이었습니다. 은지야, 은지야. 순자의 비명이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인들이 달려왔습니다.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수색견이 왔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망원시장에서 실종된 5살 여아, 현재까지 행방묘연. 순자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은지의 엄마 김미영은 순자를 원망했습니다. 어머니가 손만 놓지 않았어도, 손만 잡고 계셨어도. 아들 박재우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재훈과 미영은 이혼했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28년 동안 손녀를 잃은 죄책감을 안고 순자는 매일 같은 꿈을 꿨습니다. 흰 원피스를 입은 은지가 풍선을 쫓아가는 꿈. 순자가 달려가지만 절대 닿지 않는 그런 꿈. 그녀는 은지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인형들, 작은 옷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들, 할매, 사랑해요라고 삐뚤삐뚤 쓴 편지까지. 매일 밤 순자는 그 방에 들어가 은지의 옷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잊으셔야죠. 애도 기간이 너무 길어요.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녀를 잃은 할머니에게 잊으라는 말은 숨을 쉬지 말라는 말과 같다는 것을. 그렇게 28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76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3월, 순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여기가 어딘지 순간적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낯선 고층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공황에 빠진 순자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이웃집 문패를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맞다. 2020년에 이사 왔지. 하지만 5분 후면 또 잊어버렸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가 의심됩니다. 치매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자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치매? 그리고 동시에 더 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은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 치매는 교활했습니다. 어떤 날은 멀쩡했습니다. 모든 게 선명하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1995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3월 22일 아침, 순자는 일어나자마자 은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은지야, 학교 늦겠다. 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은지의 방 자체가 없었습니다. 창고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은지, 우리 은지 어디 갔어? 이웃이 신고했고 사회복지사가 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복지사 이름은 정민아
29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미나는 순자의 손을 잡고 진정시켰습니다. 그날 이후 미나는 일주일에 2번씩 순자를 방문했습니다. 순자는 미나에게 은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미나는 순자의 아파트 벽에 붙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은지의 사진, 실종 당시 포스터, 나이대별로 합성한 사진들. 할머니, 손녀분을 28년 동안 찾으셨군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찾고 있어. 은지는 살아있을 거야. 틀림없어. 미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통계적으로 실종 후 48시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28년이면. 하지만 미나는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병원에서 약 드시라고 했죠. 제가 챙겨드릴게요. 순자는 약을 거부했습니다. 싫어. 그 약 먹으면 은지 생각이 안 나. 할머니, 기억이 사라지면 은지까지 사라지는 거야. 난 은지를 잃을 수 없어. 미나는 깨달았습니다. 순자에게 치매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녀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리는 2번째 상실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사라진 그 달이 2023년 5월 14일, 정확히 28년 전 은지가 사라진 바로 그날, 순자는 새벽부터 뒤척였습니다. 꿈에서 은지를 봤습니다. 5살 그대로의 은지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매, 나 여기 있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 시장에 가야 해. 은지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 객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매에 사로잡힌 순자의 머릿속에서는 1995년과 2023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색 점퍼를 입고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28년 전 그날과 똑같은 차림으로, 그리고 망원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50분, 순자는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과일 가게 자리에 이제 휴대폰 액세서리 가게가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는 여전했지만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28년 전 그 자리, 은지가 사라진 바로 그 지점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풍선을 파는 노점상은 없었습니다. 대신 솜사탕을 파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순자의 눈에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분홍색 원피스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은지야, 아이는 솜사탕을 사려고 엄마를 졸랐습니다. 엄마는 떡볶이 가게에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뒤섞였습니다. 28년 전 그날, 생선 가게에서 30초 동안 은지의 손을 놓았던 그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순자는 빠르게 걸어가서 아이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은지야, 할매가 찾았어. 아이의 이름은 한지우. 엄마 김수영과 함께 주말 장을 보러 나온 평범한 7살 아이였습니다. 지우는 갑자기 손목을 잡은 낯선 할머니를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엄마! 엄마! 수연은 떡볶이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받다가 딸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한 할머니가 지우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수연은 달려갔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괴범! 뉴스에서 본 끔찍한 사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나요! 우리 딸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지우를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안았습니다. 아니야.
이 아이는 내 손녀야! 은지야!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아이 납치하는 거 아니야? 경찰 불러!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이르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는 지우를 꽉 껴안고 울었습니다. 할매가 미안해. 손 놓아서 미안해. 이제 안 놓을게. 절대 안 놓을게. 지우는 겁에 질려 울부짖었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망원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4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수연과 지우 모녀, 그리고 담당 경찰 강민수, 민수는 30대 초반의 베테랑 경찰이었습니다. 아동 관련 사건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순자, 연세는? 76. 할머니, 저 아이는 할머니 손녀가 아니에요. 엄마가 저기 계시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 여자는 내 은지를 훔쳐간 거야.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딸이에요. 출생신고도 다 되어 있어요. 민수는 손을 들어 둘을 진정시켰습니다. 할머니, 손녀분은 언제 태어났죠? 1990년 3월 5일. 그럼 지금 몇 살인가요? 순자는 잠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5살.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1995년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박은지, 1990년생, 1995년 5월 14일 망원시장에서 실종. 사진이 떴습니다. 흰 원피스를 입은 5살 아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8년. 그 긴 세월 동안 할머니는 이 아이를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할머니, 손녀분, 은지가 28년 전에 실종됐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손을 놓은 사이에 30초, 단 30초였어. 할머니, 치매 진단 받으셨나요? 순자는 울먹였습니다. 약 안 먹었어. 약 먹으면 은지 잊어버릴까봐.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공포도 아닌 다른 감정. 연민? 슬픔? 김수연 씨, 고소하시겠습니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치매 환자라 해도 기술적으로는 미성년자 약취 시도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수연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겁에 질린 딸, 엄마 품에 꼭 안겨있는 7살 아이, 그리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28년 전 손녀를 잃은 할머니, 치매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노인. 수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손녀분 이름이 은지였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5년 5월 14일에 실종됐고요. 그래.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민수와 순자는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수연은 화면을 순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SNS 프로필 페이지였습니다. 한 여성의 사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밝은 미소의 여성. 이름 박은지. 나이 33세. 직업 초등학교 교사. 거주지 부산. 순자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수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부산에 살고 있어요.
작년에 결혼했고요.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살아있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은지 언니는 지금 부산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세요. 민수 경찰은 즉시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산시 교육청 교사 명단, SNS 계정,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박은지, 1990년 3월 5일생, 실종 아동으로 등록되었다가 1998년 발견됨. 민수는 1998년 사건 기록을 찾았습니다. 1998년 8월 부산에서 발견. 당시 보호자에게 인계. 순자는 화면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어? 왜? 민수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기록을 보니 발견 당시 은지 양의 보호자는 친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친모? 네, 은지 양의 친엄마. 할머니의 며느리 김미영 씨에게 인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은지를 데리고 갔다고? 이혼 후 연락이 끊기셨나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이는 날 원망했어. 은지를 잃어버린 것도, 결혼이 깨진 것도 다 내 탓이라고. 민수는 더 자세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1995년 5월 14일 은지 실종. 1996년 3월 박재훈 김미영 부부 이혼. 1998년 8월 부산에서 은지 발견. 3년 2개월. 은지는 그 사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민수는 1998년 부산경찰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실종 아동 박은지 당시 8세 부산 해운대구 주택가에서 발견. 한 신혼미상 남성이 키우고 있었음. 남성은 도주. 아동은 건강상태 양호. 기억상실 증세. 친모 김미영에게 인계. 수연이 그 내용을 읽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납치된 거였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동안 납치범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외상은 없었고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은지가 그런 일을. 하지만 발견되어서 친엄마에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고요. 순자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는 연락이 없었어? 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이혼 후 은지 양의 친권은 친모에게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할머니께 연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왜?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도 너무 아팠던 거 아닐까요? 엄마로서. 수연은 지우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상상해봤습니다. 만약 지우가 실종된다면, 만약 시어머니 때문에 지우를 잃어버린다면, 만약 3년 후 기적적으로 찾는다면, 그 시어머니에게 연락할 수 있을까? 솔직히 못할 것 같았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너무 아프기 때문에, 다시는 그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수연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28년 동안 손녀를 찾아 헤맨 할머니. 하지만 정작 손녀는 25년 전에 이미 발견되었고 친엄마와 함께 부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할머니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지우의 손을 잡고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은지 언니한테 연락해 볼게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네, 제가 중간에서 전해드릴게요. 민수 경찰도 거들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실종 사건 종결을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순자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28년 만에 손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3일 후 민수 경찰은 박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 은지는 교무실에서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은지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서울 망원경찰서 강민수입니다. 은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경찰서? 혹시 실종아동 사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은지는 침을 삼켰습니다. 실종 아동. 그 단어를 들으면 항상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아는 아이가 실종됐나요? 아니요. 선생님 본인에 관한 일입니다. 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5살 때 실종되었다가 8살 때 발견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시절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해리성 기억상실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기억이라 뇌가 스스로 지워버린 것이라고. 무슨 일이신가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에 대해서 28년 동안 손녀를 찾아 헤맨 이야기. 치매 초기로 시장에서 다른 아이를 손녀로 착각한 사건. 그리고 은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3일 전에야 알게 된 것.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찾고 계셨다고요? 네. 28년 동안 엄마는 할머니가 절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은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김미영. 은지를 평생 혼자 키운 엄마. 부산에서 식당 일을 하며 은지를 대학까지 보낸 엄마. 하지만 엄마는 서울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에 대해서도. 다 죽었어. 우리 둘만 남았어. 그게 엄마가 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은지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치매 초기라고 합니다.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계시고요. 아버지는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사해보니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할머니.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를 만나고 싶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나고 싶은가? 솔직히 모르겠었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할머니. 하지만 28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맨 할머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은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은지야. 무슨 일이야? 엄마, 할머니가 날 찾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 그리고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 누가 말했어? 경찰에서 연락 왔어. 할머니가 치매래. 또 침묵. 은지는 물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할머니가 날 찾고 있다는 걸. 김미영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야. 그 얘기는 집에 가서 하자. 그날 밤 모녀는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28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작은 아파트. 김미영은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58세. 식당에서 일하며 딸을 키운 여자. 주름진 손, 굽은 허리.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 은지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995년 5월 14일. 너를 잃어버린 그날. 할머니가 손을 놓아서 실종된 거 알아. 그래. 시어머니가 30초만 눈을 떼서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그날 미쳐버릴 것 같았어. 정말로. 경찰서 실종아동센터, TV 방송국, 안 가본 데가 없었어. 시어머니는 매일 울기만 했고, 네 아빠는 무너져 버렸지. 그리고 우린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어. 엄마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어. 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0초. 단 30초만 손을 잡고 있었으면 그 30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무너졌어. 네 아빠는 엄마 편도 시어머니 편도 못 들었어. 그냥 술만 마셨지. 1년을 버텼어. 1년. 그리고 1996년 우린 이혼했어. 은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은 지옥 같았어. 미영이 계속했습니다. 이혼하고 부산으로 내려왔어. 다 버리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했어. 왜냐면 혹시라도 네가 돌아올까 봐 찾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거든. 전국 실종아동 게시판 매일 확인했고 제보 전화도 수없이 걸었어. 하지만 3년이 지나도 넌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다 1998년 8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 딸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어. 부산경찰서로 달려갔지. 그리고 너를 봤어. 8살이 된 너. 3년 만에 본 내 딸. 넌 엄마를 못 알아봤어.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기억이 안 나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미영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의사가 그랬어. 너무 큰 트라우마라. 내가 기억을 지웠대.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넌 한마디도 안 했어. 납치범도 잡지 못했고. 그래서 엄마는 결정했어. 다신 과거를 꺼내지 않기로. 새로 시작하기로. 은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얘기도 안 한 거예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연락하면 모든 게 다시 시작될 것 같았어. 네가 서울로 가고 시댁 식구들을 만나고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고 엄마는 그게 두려웠어. 그래서 거짓말했어. 다 죽었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지는 울면서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이해해요. 하지만 은지는 엄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28년 동안 날 찾았다며요.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매일 밤 제 방에서 우셨대요. 제 옷을 안고 치매 걸려서 약도 안 드신대요. 저를 잊을까봐. 엄마, 은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전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미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봐. 2023년 5월 28일, 은지는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28년 만에 귀향.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고 망원시장으로 갔습니다. 수연이 함께 가주기로 했습니다. 은지 선생님, 긴장되시죠? 네, 은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뭔가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리움? 죄책감? 아니면 사랑? 잘 모르겠었습니다. 택시가 시장 앞에 섰습니다.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과일 가게, 떡볶이 집, 생선 가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5살 때 여기서 실종됐다고 했는데, 그때 수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저기요. 수연이 가리킨 곳. 벤치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색 점퍼에 고무신, 흰머리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지사 미나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응, 순자는 대답했지만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은지는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할머니의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 쭈글쭈글한 손, 굽은 허리. 하지만 눈만은 맑았습니다. 슬프고 그리운 그런 눈빛. 은지는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은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지를 보았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밝은 미소, 따뜻한 눈빛.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누구세요? 은지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5살 때 헤어진 손녀, 이제 33살이 되어 나타난. 은지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은지. 순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은지, 네. 할머니 손녀. 은지. 순자는 은지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은지, 네. 할머니. 순자는 은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할매가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은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한가운데서 엉엉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순자는 은지의 얼굴을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크게 자랐네. 우리 은지. 네. 할머니. 잘 컸어요. 아프지 않았어? 조금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순자는 손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매가 미안해. 손 나서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할매가 30초만. 은지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 자랐잖아요. 선생님도 됐고, 결혼도 했어요. 정말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28년 동안 저를 기억해 주셔서.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순자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녀분 잘 지냈대요. 정말 잘 지냈대요. 순자는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네. 할머니 덕분에 28년 동안 기억 속에 살아 있었대요. 수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할머니, 전 지난번에 정말 무서웠어요. 제 딸을 데려가려는 줄 알았거든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제 알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손녀를 사랑하셨는지. 수연은 지우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께 인사드려.
7살 지우는 순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그때 무서워서 미안해요. 순자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할매가 미안하지. 그날 망원시장은 따뜻한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28년 동안 잃어버린 손녀를 찾아 헤맨 할머니, 치매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던 노인, 그리고 우연히 그 아픔을 마주한 젊은 엄마와 딸. 네 사람은 시장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순자는 은지의 손을, 은지는 할머니의 손을, 수연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매, 이제 약 드실 거예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 먹을게. 이제 은지를 찾았으니까. 하지만 할머니, 치매가 심해지면 저를 잊으실 수도 있어요. 순자는 손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머리는 잊어도 가슴은 기억할 거야.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수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손녀 찾았으니까 이제 안 울어도 돼요? 수연은 딸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할머니는 행복하실 거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저녁 노을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네 사람은 그렇게 오래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은 사람들처럼, 상처를 치유한 사람들처럼,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처럼. 3개월 후, 은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을 찾았습니다. 순자는 약을 먹기 시작했고, 증상은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은지를 알아봤습니다. 어떤 날은 5살 은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괜찮았습니다. 할머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수연과 지우도 가끔 함께 방문했습니다. 네 사람은 망원시장에서 만나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는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할매가 손녀를 찾았어. 고마워.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덕분에 소중한 것을 배웠어요. 뭘?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의 손은 다시 한번 맞잡혔습니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은 그 따뜻한 손들이 28년 동안의 기다림, 치매라는 시련. 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는 마침내 재회했고 낯선 이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 오늘도 망원시장 어딘가에서 그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